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 찾기,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A의 원인, B의 기전, C의 원인, D, F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란 자, 갑상샘 호르몬의 부족으로 각 조직에서 산소 소모율이 감소돼서 신체 대사율이 느려지고 인성이 현저하게 변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 원인별 분류, 1차성, 2차성, 말초성. 얘 분류해서 설명해 보래요. 얘가 1차성, 얘가 2차성, 얘가 3차성이에요. 1차성. 갑상샘 병변이 생겨서 갑상샘 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갑상샘 그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걸 얘기하고요. 2차성은요. 시상하부의 TRH 분비가 감소하거나 뇌하수체의 TSH 분비가 감소돼서 2차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결핍되는 겁니다. 자,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갑상샘이죠.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게 TRH, 얘가 자극하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TSH, 얘가 자극하면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 수치가 감소돼 있어. 그럼 얘도 감소된다고요. 아, 그 앞에 기전이 감소가 돼서 얘도 감소되는 거야. 그럼 얘 2차성이에요. 3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 조직 그리고 세포 수용체의 장애로 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이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갑상샘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 내성이 생긴 상황, 저항성이 생긴 상황. 그러니까 표적 기관의 문제예요. 표적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말초 그 기관의 문제예요. 갑상샘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기관, 그 말초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호르몬 분비는 정상이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그 호르몬의 기능을 받는 그 기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게 3차예요. 자, 점액수종과 크레틴병. 그레이브스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된 질환이라면 점액수종과 크레틴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점액수종.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매우 심해서 혈중 T4가 거의 고갈되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피부 밑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점액 성분이 축적됩니다. 이 점액 성분은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 온몸에 비요온성 부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액 수종.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점액 수종은 동일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틀렸어요. 점액 수종은 전신적으로 대사율이 감소된 상태가 특징적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합병증. 합병증일 뿐 동일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점액수종 혼수는요, 전신의 대사율이 저하된 위험한 상태. 대사율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으면 혼수 상태까지 갑니까? 점액수종 혼수예요. 위험한 상태. 자, 크레틴병. 크레틴병의 원인. 요오드 부족 식사를 했을 때. 요오드 대사의 선천적인 결함, 태어나면서부터 티록신, 트리오도사이로닌, 트리오도사이로닌의 합성이 안 되는 상태일 때 선천적으로 갑상샘이 없거나 해부학적 결함이 없는 상태일 때 얘가 있어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크레틴병입니다. 자, 신생아 갑상샘 기능 저하 상태의 중유징후, 신체적 성장 발달의 결함과 정신적인 지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요.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신체적 성장 발달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지적 결함은 남아있게 돼요. 자, 치료. 갑상샘 호르몬을 매일 투여한다.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매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기초 대사율이 전반적으로 느려진다. 그래서 위의 무산증, 위장관 운동의 저하, 섬액, 신경학적 기능이 느려지고 열 생산 감소로 인해서 기초 체온이 저하되게 됩니다. 자, 지질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장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상승하게 되고 조수장경화증, 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발병 빈도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적혈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비타민 B12와 엽산 부족으로 빈혈을 나타내게 돼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능 항진증, 대사, 모든 것들이 항진되어 있을 거예요. 대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소되어 있을 겁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5번이에요. 다음은 갑상선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밑줄친 A로 인한 병태생리적 기전,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자, 갑상선종은 주로 요오드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요오드 결핍으로 나타나는 병태생리적 기전.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주요 물질. 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샘에서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체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정보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전달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지금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감소됐는데 지금 갑상샘 호르몬이 감소되어 있어? 그럼 갑상샘 호르몬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막 자극하는 물질들을 보낼 거예요. 이렇게 자극하는 물질들을 보내게 되면 갑상샘은 과도하게 자극받아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갑상선에 생긴 종양, 염증, 자가면역 질환, 일부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도 갑상선종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증상. 갑상선 기능 이상 외에도 눈이나 면역체계 등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상선종이 큰 경우에 기억으로 인해서 목 부위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호흡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자, 심하게 큰 경우 주위 조직을 어떻게 해요? 압박해요.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 부갑상샘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부갑상샘 어떤 역할을 해요?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PTH, 부갑상샘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할 거죠. 우리 몸의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졌어. 그럼 뼈로부터 칼슘 가지고 와서 칼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잘못된 내용 2가지 찾으래요.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밑줄친 A를 3가지, B의 예방법,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하고 부갑상샘 질환과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구조화 기능. 갑상샘에 부착되어 있는 콩알만한 크기의 2개의 샘이다. 2개의 샘이 아니라 4개의 샘이죠. 자, 이 PTH 기능 3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할 겁니다. 뼈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오는 거예요. 뼈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청 내 칼슘의 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혈청 내 칼슘이 감소되었을 때 PTH가 발휘를 할 겁니다. 힘을 발휘할 거예요. 자, 혈청 내 칼슘과 이는 반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경과 근육의 정상 흥분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에요.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 기능이 너무 과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과도하다는 얘기는 칼슘을 많이 끌어온다는 얘기죠. 뼈의 재흡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뼈에 손상이 오겠죠. 뼈 내 파골세포의 성장과 활동의 증가를 초래해서
골 흡수를 증가하고 골로부터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에서 혈액 내로 칼슘이 이동되면서 고칼슘 혈증이 초래될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고칼슘 혈증이 됐다. 두 번째, 폐나 근육, 심장, 눈에 칼슘이 침전된다. 혈청 내 과량의 칼슘이 침전되는 겁니다. 신장 손상, 혈청 내 칼슘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과량의 칼슘과 인이 신체에서 배설되어 상실되는데 이때 신장을 통할 거 아니에요. 신장 손상, 신결석,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이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초래될 수 있다. 그럼 이 신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 적어도 3000ml의 수분 섭취 많이 하자. 탈수가 되는 것은 혈청 내 칼슘량이 증가되게 되고 혈청 내 칼슘량은 일정한데 수분의 양이 부족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칼슘의 양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칼슘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결석을 잘 형성할 수 있죠. 자, 연소에서 산성이 되는 과일 주스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 신석의 형성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이는 칼슘이 산성 소변의 알칼리성 소변보다 잘 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성 환경을 만들어줘서 칼슘이 잘 녹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뇌가도치죠. 라식스. 칼슘 배설 촉진한다. 지금 칼슘이 너무 많아져 버린 상황이니까 칼슘을 배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강력한 이뇨제죠. 칼슘 배설 촉진 맞습니다. 자, 디아자이직의 이뇨제. 강력한 칼슘 배설 촉진 작용을 한다. 이건 좀 아니죠. 왜냐면 얘는 신장의 칼슘을 정체시키는 역할을 해요. 칼슘 배설을 막는다고요. 지금 칼슘이 많은 상황에서 칼슘 배설을 못하게 해?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금기입니다. 자, 얘는요. 포사맥스, 고릅수 억제할 겁니다. 그러면 혈청 내 칼슘량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부갑상샘 절제술. 부갑상샘 기능이 너무 확진되어 있어서 절제술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간혹 저칼슘 혈증 증상인 테타니의 증상과 징후, 부갑상샘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PTH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저칼슘 혈증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저칼슘 혈증과 관련된 증상들에 대해서 봐줘야 돼요. 합병증인 호흡 부전, 부갑상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출혈, 회귀호도 신경 손상의 증상을 모니터하고 보고합니다. 기관절개술 세트를 비치하고 부종이 일어나서 기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 정맥주사용 기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역이 뭘까요? 부갑상샘 절제술로 인해서 저칼슘 혈증이 심각해요. 그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칼슘 글루코네이트입니다. 챕터 5로 갑니다. 부신장이에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도스테론 있죠. 코티졸 있죠. 안드로겐 있어요. 각각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항진 그리고 저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갈게요. 자, 당류코티코이드,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당류코티코이드의 기능을 나타내는 표예요.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이 당류코티코이드, 얘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해요. 얘는 우리 몸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당을 만들어내는 이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단백질 대사. 단백질에 대한 코티졸의 기능은 이화작용이다. 단백질 분해하고
뼈, 근육, 결제 조직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 이 작용은 니은을 촉진해서 혈액 내 아미노산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아미노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음성 질소 균형입니다. 자, 포도당 대사. 코티졸은 조직에서 포도당 사용을 억제하고 간에 포도당의 신생작용을 촉진합니다. 당을 만들어낸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것은 인슐린의 기량작용으로 작용할 거예요. 인슐린은 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얘는 당을 분해해서 만들어낸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포도당 항상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작용이 과도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당을 만들어내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방대사. 코티졸은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다 분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촉진함으로써 혈중 지방산 농도를 상승시켜요. 이렇게 분해된 지방산은 포도당 대신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도당 이용이 낮아지고 혈당치가 상승하게 돼서 당뇨병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농도가 부적절하게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케톤 나타날 수 있어요. 인슐린, 당뇨병, 케톤, 당뇨병 질환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코티졸은 여러 가지 생리적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생리적 과정을 허용해줍니다. 허용성. 신경계와 심근의 흥분성뿐만 아니라 위세포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데도 관여해요. 자, 혈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티졸은 알도스테론이 혈압을 유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비읍과 작용해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요. 카테콜라민. 자,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증진시키고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는 데 관여한다고 봅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코티졸은 시옷을 높이고 수분 재흡수를 감소시키고 소변의 흐름을 증가시켜요. 수분의 재흡수를 감소시키니까 소변의 흐름은 증가되죠. 소변의 양은 많아지죠. 뭘 높여요? 사고체 여과율을 높여요. 수분 재흡수의 감소는 ADH 분비 억제의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티졸 과잉 분비되면 원이 세뇨관에서 칼륨을 배설하고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나트륨 재흡수. 이것은 칼륨 배설하니까 저칼륨 혈증과 나트륨 보유로 인한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의 정상 기능. 코티졸이 근육에 미치는 작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코티졸의 결핍과 과잉에서 모두 근육 쇠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조혈 기능. 정확한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티졸은 적혈구와 혈소판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면역 효과. 코티졸을 과량 투여하면 혈장 세포에 의한 항체 형성이 억제됩니다. 항체 형성이 억제된다는 것은 면역 기능이 억제된다는 얘기죠. 코티졸 분비로 인해서 면역 기능 억제. 코티졸 스테로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면역 기능 억제예요. 항체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지읒의 회한기전. 코티졸은 회한기전을 이용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지읒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ACTH.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상적인 정서 상태에 대한 효과. 코티졸은 직간접적으로 성격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코티졸 분비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생리적 방어 기전의 일종입니다. 스트레스 대처에 필수적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이용하거나 다른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코티졸이에요. 코티졸을 분비하게끔 하는 것이 ACTH죠. ACTH를 분비하는 것이 CRH예요. CRH는 어디서 분비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CRH가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분비됩니다. 이 ACTH는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코티졸 분비가 많이 증가되면 얘가 감소될 수 있어요. 얘 많아.
감소돼요, 감소돼요, 감소돼요. 이렇게요. 그걸 우리는 회항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CRH, ACTH, 코티졸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졸이 면역계에도 기능을 하고 간에도 기능을 하고 근육에서도 지방 조직에서도 기능을 합니다. 자, 면역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체 형성을 억제해서 면역 기능을 억제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에서 있잖아.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육에서 단백질을 이화하고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요. 문제 2번 갈게요. 자, 쿠싱 증후군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부신피질 항진증이라고 얘기해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기억에 해당하네요. 니은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기전 그리고 미술진 A의 증상입니다. 쿠싱 증후군. 뭐의 만성적인 과잉? 당류피질 호르몬, 글루코콜티코이드, 코티졸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 상황이에요. 자, 증상과 그에 따른 기전을 연결시킬 겁니다. 자, 내당능 장애가 일어나고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코티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을 막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이 과도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죠. 사지가 가늘어지고 근력이 약화되고 피로감이 쉽게 옵니다. 과도한 단백계 이화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요. 단백질이 분해되니까. 단백질이 어디에 많은데? 근육에 많은데.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이화되고 그런 상황. 자, 골다공증, 척추 압박이 나타납니다. 뼈의 단백 기질 소실과 칼슘 대사 장애로 나타나요. 피부를 지탱하는 교원 섬유의 약화와 파열로 인해서 피부가 얇고 약해지고 특이한 자색 피부의 선이 나타납니다. 지방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쿠싱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아, 쿠싱 증후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징적인 외양, 얼굴이 만월령. 그래서 우리가 달덩이 같은 얼굴, 목덜미의 지방, 들소목 이렇게 얘기하죠. 목덜미의 지방 축적, 사진을 가늘고 복부를 비롯한 몸통에는 비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방의 분포가 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방 조직의 재배치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되어 있다. 수분, 나트륨 정체됩니다. 칼륨 배설하고 나트륨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량이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종,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 면역 반응의 변화, 면역 기능 억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혈액기 이상, 얼굴이 붉게 보이는데 왜냐면 적혈구 증가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얼굴은 다혈성으로 보이게 된다. 소화기계 이상, 위궤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위산 분비가 증가돼서 그러하다. 기타. 여성이 남성화되고 얼굴과 몸 전체에 가는 솜털이 나는 다모증이 나타나고 두피, 모발 상실되고 여드름 나타나고 불규칙한 월경, 무월경, 과소월경 등의 월경 변화가 있고 성욕 변화도 나타납니다. 과도한 안드로겐 활동으로 나타나요. 성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피부 점막에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ACTH의 과다 분비인 경우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게 되고 멜라닌 색소가 피부 색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쿠싱 증후군의 특징적인 모습들 기억하셔야 되죠. 그게 왜 나타나는지 그 기전 연결시키는 거 중요해요. 문제 3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A가 나타난 이유, B의 기전, C의 양리작용, 미주진 D를 쓰시오. 자, 알도스테론증입니다. 알도스테론증, 얘가 뭐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신의 염류피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증후군입니다. 세뇨간 상피세포에서 염분과 수분의 재흡수를 자극하고 수소이온과 칼륨을 어떻게 해요? 배설시킬 거예요.
나트륨의 정체는 수분도 끌어당깁니다. 수분 정체를 동반해서 혈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혈량이 증가되게 되면 혈압도 증가되게 되고 정상신경근 흥분의 감소로 근육 약화, 마비, 심부관 반사 감소, 심전도의 변화, 심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이유에 대해서 과도한 알도스테론의 분비는 칼륨 배설하도록 하고 저칼륨 혈증이 되고 얘는 그러니까 저칼륨 혈증의 증상이라는 거죠. 더욱 심해지면 신세뇨간의 소변 농축 능력이 상실해서 단뇨 발생해서 수분 소실이 증가하고 다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인 저칼륨 혈증은 대사성 알칼로시스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죠. 우리가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칼륨 혈증은 원이세뇨관에서 칼륨과 교환하기 위해 수소이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킵니다. 세뇨관 세포 내의 수소이온 교환 때문에 대사성 알칼로시스를 초래할 수 있어요. 세포입니다. 세포 내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칼륨, 세포 내 칼륨이 주 전해질이죠. 혈액 속에 지금 칼륨이 부족해요. 그러면 칼륨을 내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칼륨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근데 세포 입장에서 나 너한테 칼륨 줄게. 그럼 너도 나한테 뭐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줘? 수소이온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저칼륨 혈증일 때 세포 내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대신에 혈장 속에 있던 수소이온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소이온이 지금 감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수소이온이 감소됐어요. 산증이에요? 알칼리증이에요? 알칼리증이에요. 이게 호흡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대사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대사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대사성 알칼리증, 대사성 알칼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전에 대해 설명하셔야 돼요. 자, 치료 및 간호, 알닥톤을 줘요. 왜요? 자, 염류코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해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고 고혈압과 저칼륨 혈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외과적 치료로 한쪽이나 양쪽에 부신 절제술을 시행할 거예요. 과잉 분비돼서 그래요. 과잉이니까 절제시키는 겁니다. 시기, 고단백, 저나트륨, 고칼륨 시기를 하도록 합니다. 문제 4번. 다음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시읒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로 쓰고 디귿, 미을, 미음, 비읍의 기전 그리고 이응, 지읒, 치읒, 키읔의 원인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신피질의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했어요. 결핵, 특발성 전이성 암, 양측 부신이 90% 이상 파괴될 때 나타난다. 코티졸, 알도스테론, 부신, 안드로겐이 모두 결핍돼서 보상적으로 니은과 레닌 활성도가 증가된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질병인 에딘슨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티졸, 알도스테론, 부신, 안드로겐,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이 모두 결핍돼서 보상적으로 뭐가 발생되냐고요? 보상적으로 뭐가 활성화되냐고요? ACTH와 레닌 활성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얘가 모두 결핍되어 있으면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알도스테론 감소되어 있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의 기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레닌 활성화됩니다. 자, 임상 증상. 수분 배설이 증가되고 세포 외액량 감소되고 저혈압, 심박출량 감소, 심장 크기 감소 등으로 옵니다. 줄어든 용량 때문에 심장 크기가 감소되네요. 기전. 나트륨 보유 안 되잖아요. 칼륨 배설 증진되잖아요. 알도스테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허약하고 지치게 되고 식욕부진, 체중 감소, 오심구토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경한 신경 증상에서 심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돼요.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포도당 신생을 증식시키는 당뇨피질 호르몬 코티졸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 피부와 점막의 색소 침착을 증가시키고 태양에 노출된 신체 부위는 구릿빛으로 변하고 손바닥, 무릎, 팔꿈치 등과 같이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색소 침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뇨피질 호르몬의 결핍은 뇌와 수체를 자극하게 돼서 과량의 ACTH와 그리고 MSH,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을 자극해서 분비를 증가시켜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남자, 고환에서 성호르몬의 적당량이 분비되기 때문에 부족 증상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은 과소원력, 무혈경, 겨드랑이, 음모에서 체모가 감소하게 돼요. 자, 성호르몬과 관련된 얘기겠죠. 안드로겐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기전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스테로이드를 투여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를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요법의 부작용.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칼슘의 장내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배설을 증가시켜요. 칼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저칼슘 혈증 나타나게 되고 저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PTH가 분비되게 되고 PTH 분비가 되면 골다공증 나타날 수 있죠. 자, 무혈성 골괴사, 뼈 안의 말단 세동맥의 지방 축적과 관련된 혈관성 장애로 나타납니다. 성장장애, 아동에게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골단 성숙, 장골 성장이 억제되게 돼요. 성장 호르몬 작용이 감소돼서 나타납니다. 당뇨피질 호르몬에 의해서 단백질 이화 작용이 증가되게 되면 근육 소실 나타나게 되고 원인 불확실한 시각장애 나타나게 되고 고혈당 나타나죠. 당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포도당 합성을 증가하고 단백 합성을 감소시키고 포도당 신생 증가시키고 그래서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상승합니다. 지방에서도 이화되죠. 지방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자, 체중 증가, 스테로이드 치료의 흔한 결과고 식욕 증가, 수분 저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 장에서 칼슘 흡수 저하, 신장에서 분비 증가로 저칼슘 혈증이 나타납니다. 자, 고혈압과 부종. 스테로이드는 나트륨을 저류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저항을 증가시키고 역시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따라서 혈압은 상승하고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스테로이드는 항원, 항체 결합을 억제하지 않지만 다양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반응, 부신의 과활동으로 인해서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 위축, 가성 반응,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나요. 문제 5번 갈게요. 부신 수질 호르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 ABC의 기전. 부신 수질 호르몬으로 넘어왔어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감신경 말단에서 주로 분비되는 데서 자극이 됩니다. 주된 기능은 혈압 상승이에요. 기전, 심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피부와 소화기계의 미세 동맥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켜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심박동수, 심장 수축력 증가, 혈관 수축, 그래서 혈압 상승입니다. 자, 혈관 수축 작용은 노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약하다. 미세기관지의 확장, 동공을 확장. 수질 호르몬, 에피네프린이에요. 역시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라고요. 교감신경계 반응이 나타나야죠.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돼서 자극되니까. 자, 위장 운동을 억제할 거예요. 당 대사에 대한 작용으로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 높일 거예요. 근육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젖산을 유리시킵니다. 지방조직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혈중의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얘도 혈압을 상승시키기는 하는데 에피네프린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과 노에피네프린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은 달라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세동맥 수축, 말초 혈관의 저항을 증대시켜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자, 에피네프린에서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심박동수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얘는요, 주된 기전이 세동맥 수축이에요. 얘가 수축되니까 혈관에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혈압이 상승되는 겁니다. 자, 혈당을 상승시키지만 기관지 확장 작용은 없고, 자, 심장에 대한 작용은 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약합니다. 심장에 대한 작용은 에피네프린이 거의 강력했잖아요. 저혈압이나 쇼크 상황에서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분비 조절됩니다.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합성체의 전구 물질로서 뇌신경세포에 흥분 전달하는 물질.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합성체의 전구 물질. 도파민에 대한 얘기예요. 신경세포 흥분 전달 물질이죠. 갈색 세포종, 크롬친화 세포종입니다.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부신수질의 크롬친화 세포의 종양이고, 부신수질 호르몬의 기능 항진에서 나타나는 고혈압성 내분비 질환이에요. 임상 증상, 고혈압, 심장 수축력을 막 강화시키고 막 혈관을 수축하고, 고혈압 당연히 나타나죠. 기립성 저혈압, 그 기전, 혈중 카테콜라민의 증가로 인해서 혈장 용적의 감소, 종양의 괴사에 의한 갑작스러운 카테콜라민의 분비 중단,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탈감작 등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동하겠죠. 보신 수질, 카테콜라민,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